전자제품은 다 브랜드 가격이다.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다. 언제나 가장 싼 제품만 찾던 아버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한국 제품을 못 사면 안 된다. 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마릴린 존슨입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작은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죠.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극도로 절약하는 성격일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은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시며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리세요. 우리 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있고 저와 동생 제이크는 사립학교를 다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집 내부는 그 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정가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항상 세일 끝나기 직전이나 재고, 정리라는 말이 붙은 제품만 구매하셨어요. 특히 전자제품은 반드시 최저가 중국산만 고집하셨죠. 브랜드는 그냥 로고에 돈 내는 거야, 기능은 다 똑같아. 이건 아버지의 단골 명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난 학기 중간고사 때였죠. 밤새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 제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5페이지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울면서 아버지를 깨웠지만 아버지는 아침에 가서 새 노트북을 사주겠다며 다시 주무셨죠. 다음 날 아버지가 사오신 건 또다시 알 수 없는 중국 브랜드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것도 리퍼비시 제품 고객이 구매했다가 환불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품질 좋은 노트북을 사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아버지는 대학 졸업 선물로 좋은 걸 사주겠다며 넘어가셨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이상한 소리를 냈고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불균일하게 데웠으며 토스터는 빵을 까맣게 태우거나 아예 데우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캐롤과 동생 제이크도 이런 상황에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제이크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게임기가 갑자기 꺼져버린 일도 있었죠. 제이크는 얼굴이 빨개져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총 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싼 제품이 자주 고장나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개념이었죠. 아버지에게 이 이론을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그건 비싼 물건 파는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도 항상 고장 직전이거나 이미 고장난 중국산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불편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우리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김민호, 김수진 부부였죠.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회사 임원으로 미국 지사에서 일하게 된 민호 씨와 그의 아내 수진 씨였어요. 이사 첫날 수진 씨가 직접 만든 김치와 불고기를 들고 인사를 오셨죠. 어머니는 친절한 이웃에 감동하셨고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에 감탄했어요. 아버지는 공짜 음식에 기뻐하셨고요. 일주일 후 한국인 부부는 저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했으니 꼭 오세요. 수진 씨의 초대에 저희 가족은 기쁘게 응했어요. 제가 처음 그들의 집에 들어섰을 때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종이처럼 얇은 TV가 걸려 있었고 음성만으로 채널과 볼륨이 바뀌었어요.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주방에 들어갔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조작하자 냉장고 내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 기술에 대해 물었고 민호 씨는 한국의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추적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알려주며 심지어 레시피까지 추천해준다고 했어요. 이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이라 전기요금도 기존 제품보다 30% 절약됩니다. 민호 씨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절약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주방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가전제품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식기세척기는 물 사용량을 최적화했고, 인덕션은 자동 요리 기능이 있었으며,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인식해 알아서 온도와 시간을 조절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음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 가전제품들은 항상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녁 내내 아버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질문했고, 민호 씨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한국 스마트 냉장고 리뷰라는 검색어가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집을 방문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식탁에 신문을 놓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자제품 매장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저와 제이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볼거리만 보고 오는 거다라고 미리 단서를 다루셨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톰슨이라는 매니저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한국산 냉장고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중앙에는 우리 옆집의 것과 비슷한 스마트 냉장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이클이 다양한 모델과 기능을 설명하는 동안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판매원의 설명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성, 식품 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기능이었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중간 가격대의 한국산 냉장고를 가리키며 마이클에게 물으셨습니다. 할부 옵션이 있는지, 무이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충분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형편임에도 할부 옵션을 물어보는 것이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싶었지만 냉장고를 샀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치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새 냉장고가 배달되었어요. 설치 기사가 작업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마치 새 집을 지켜보는 것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존의 오래되고 시끄러운 중국산 냉장고가 나가고 세련된 메탈릭 색상의 한국산 스마트 냉장고가 자리 잡았어요. 설치가 완료되고 전원이 들어오자 냉장고는 부드러운 시자금과 함께 작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냉장고 화면을 터치하며 각종 기능을 시험해 보셨어요.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제이크의 도움을 받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에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제품을 써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품을 고를 때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와 제이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새 냉장고를 사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굳은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어요. 아버지는 토스트를 입에 문 채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셨고 제이크는 설마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학도인 저는 바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50% 관세는 실질적으로 한국 제품 가격을
1.5배로 올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관세 부과가 한 달 내에 시행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막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는데 곧 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사실이 아버지를 실망시켰나 봅니다. 그날 오후 김민호 씨가 급하게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자신이 일하는 한국 가전회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현지 생산 계획을 앞당기라는 지시였죠. 민호 씨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지금 구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보니 한 고객이 한국산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니 이미 한국가 전사재기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어요. 에밀리 파커가 운영하는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는 어느 매장에 어떤 한국 제품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미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산 가전제품의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했다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도 전이었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예상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사러 가겠다고요. 동생 제이크와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발표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평소라면 주말에 이 시간에 깨어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죠.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 아버지 옆에는 신문 대신 전자제품 할인 전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쇼핑을 돕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뒷좌석에 담요와 쿠션을 챙기셨는데 이건 나중에 큰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준비였죠.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마이클 톰슨이 매니저로 일하는 매장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정도가 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줄 서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지였지만 이날은 침착하게 줄을 서셨어요. 매장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경주하듯 한국 가전제품 코너로 달려갔죠. 마이클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창고에 세탁기 세트가 몇 대 남아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최신형 한국산 세탁기와 건조기를 주문하는데 성공했어요. 두 번째 매장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한 부부가 마지막 남은 한국 식기세척기를 두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관세 부과 전에 구매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매장을 찾아보자고 하셨고 세 번째 방문한 곳에서 드디어 원하던 모델을 발견했어요. 판매원은 이 모델이 남은 마지막 재고라며 다음 입고는 2개월 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매장에서는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까지 구매했어요. 아버지는 마치 미션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각 매장의 재고 상황을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 이동했죠. 오후 3시 5번째 매장에서 아버지는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남성은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대출까지 받아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현금으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모든 주요 가전제품을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주문에 성공했거든요.
아버지는 이것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 효율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했어요. 평생 가격만 따지던 분이 이제는 품질과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되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쇼핑 대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우리 동네의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아버지의 쇼핑 대작전 이후 우리 동네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이웃들은 한국 가전제품을 구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지역 페이스북 그룹은 한국 가전제품 정보 교환소로 변했어요. 코스트코, 한국 에어컨 입고, 예정, 홈디포, 스마트 오븐 재고 있음과 같은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심지어 직접 만든 제품 재고 상황 스프레드시트까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에밀리는 제게 소곤거렸어요. 그녀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촌과 통화해서 재고 정보를 미리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특별한 내부 그룹에만 공유한다면서 저희 가족도 초대해주겠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동구매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만 3개의 공동구매 단체가 결성됐어요. 명목상으로는 대량 구매 할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재고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죠. 한 번은 동네 모임에서 제니퍼가 한국산 세탁기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사와 다툰 일이 있었어요. 마사는 제니퍼가 바가지를 썼다며 비아냥거렸고 제니퍼는 마사가 질투한다고 맞받아쳤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모임은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가장 불편한 상황은 리우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중국계 이웃이었던 리우 씨는 한국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편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리우 씨를 만났는데 그는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한국 제품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셨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고 특히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강조하셨어요. 가끔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라며 아쉬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동네 바비큐 파티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파티에서 5가구의 한국 가전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그중 3가구가 구매를 결심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관세 위협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주요 한국 가전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테네시와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민호 씨는 이 소식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한국 가전회사도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민호 씨는 공장이 완공되면 약 5,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 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은 이런 움직임을 무역 장벽에 대한 창의적 대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관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는 분석이었죠. 마이클 톰슨의 전자제품 매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매장 레이아웃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독일과 일본 제품들이 차지하던 프리미엄 존에는 이제 한국 가전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 전통적인 가전 강국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 입구에는 한국산 김치 냉장고가 왜 특별한가? 라는 팜플렛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의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이 와인이나 치즈 보관에도 이상적이라는 설명이었죠. 미국인의 취향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바꾼 것 같았어요. 한 주 동안 저희 집은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까지 모든 주요 가전제품이 한국산으로 교체됐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제품에 약 3만 달러를 투자하셨는데 이는 평소 아버지의 소비 패턴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제품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가 가능했죠.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어요. 특히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깊이 빠져드셨습니다. 저는 경제학 프로젝트로 이런 변화를 다루기로 했어요. 무역 갈등이 소비자 행동과 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교수님은 매우 흥미롭다며 더 깊이 연구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광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김민호 씨가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 소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광고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산이란 더 이상 외국 물건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일자리와 연결된 개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평생 절약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정의 편안함과 효율성에도 가치를 두게 되었다고요.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겠지만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항상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쓰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으로 집을 채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가전제품들로 가득 찬 스마트홈이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커피가 내려지며 오늘의 일정이 냉장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의 집처럼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흥분하신 아버지는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2달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기 사용량이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해 매주 추적하고 계셨어요. 한국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이 실제로 입증된 셈이죠. 제이크의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집 스마트홈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셨어요. 음성 명령으로 TV를 켜고 스마트폰으로 오븐을 예열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감탄했습니다. 제이크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전엔 친구들을 잘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동네 바비큐 모임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정책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미국인들의 손해라는 설명이었죠. 김민호 씨와 함께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트럼프 지지자였던 아버지가 이런 견해를 밝히다니 정말 의외였거든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변화가 바로 문화적 교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변화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주방이에요. 요리하는 동안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이 서로 대화하듯 조화롭게 작동하거든요. 제가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한국 가전제품으로 만든 요리 과정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느 주말 아버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정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아버지는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절약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진정한 절약은 단순히 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품질과 혁신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요. 그들의 혁신 정신과 장인 정신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제품을 볼 때 국적이 아닌 가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도 그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변화, 우리 집의 변화, 그리고 이웃들의 변화는 계속될 테니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것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를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미국 가정에까지 인정받게 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전제품 이야기가 아닌 혁신과 품질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국 내 공장 설립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